짬내나입니다. 제가 배경을 바꿨어요. 저번 동영상부터 배경 바뀐 거 느끼셨죠? 제가 왜 바꿨냐면요. 주황색이 너무 칙칙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배경 변화를 줘봤고요. 이 옷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작업이나 기타 운동을 할 때 입었던 옷인데요. 군복이 아니니까 뭐 바꿔 입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성고충, 성폭력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무게가 있죠. 이거는 되게 민감하면서도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거를 잘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군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어렵지만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일단 사회나 군대나 성 관련돼서는 누구나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남자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성 관련돼 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여자도 수치스럽지만 남자들도 상당히 수치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성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병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보면 한 생활관에 동기 생활관을 쓰고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생활관에 침대가 각각 이렇게 있고 이 각각의 침대에 뭐 예전처럼 같이 뭐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런 경우를 친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그런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저는 빨리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좀 보고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보고도 모르는 척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외면하셨어요? 내가 피해를 볼까봐. 내가 이 일에 연루되면 귀찮을까봐.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묵인했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였는데 이거는 그때 병사가 병장이었어요. 병장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더 이상 여기서 묵인하게 되면 이 일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 그 사건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거였냐면 병사가 이제 병장이었는데 생활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후임병이 누구누구 병장님 하고 놀러 왔다고 하면서 생활관을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침대에 걸터 앉고는 그 다음에 손을 갖다가 자기 바지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는 너무 본인은 그 상황에 너무 당황을 했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야 하지마 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대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수치스럽고 이 말을 못하겠고 이 순간 몸이 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임이 정말 행동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본인은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거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 병사는 누구 손 병장님 하면서 이게 손을 자꾸 넣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병장이 주변을 쭉 살펴봤더니 그 병사가 후임병, 그 다음에 동기들, 그 다음에 말년 병장인 그 병장한테도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얘기 안 했을까요? 너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 미묘한 감정들이 내가 어떻게 후임병한테 이런 걸 당하지? 내가 이런 거를 말로만 들었지 내가 당할 줄은 몰랐네 라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고통스러웠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이 병사는 그 상황에서 이제 끝날까요?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게 성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고
법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신분이 다 노출이 되고 내 상황이 정말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게 오픈이 조금씩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아픔이 이만큼이었다면 정말 이만큼의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런 용기를 내는 게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이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군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군대에는 양성평등 상담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직책은 군대에서 성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관을 외부에 상담 일을 하셨던 분들을 군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병이나 군무원, 기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 관련된 상담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작은 아주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행동 아닙니다.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쁠 정도의 스킨십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에서 그 사람은 습관이지만 나는 고통입니다.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런 생활을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식이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모르시죠. 왜냐하면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있는 간부들도요. 이게 본인이 얘기 안 해주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퇴근을 하고 나면 당직 사관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고 병사들 자체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면회를 하시거나 기타 그런 거를 하실 때 웃으면서 한 번씩 던지셔야 됩니다. 야, 괴롭히는 애 없냐? 힘든 거 없냐? 성적으로 좀 이상한 애들 없냐? 이런 거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유머스럽게 탁탁 던지다 보면요 표정에서 약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게 주위에서요 이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내가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뭐 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 만나거나 기타 통화를 하거나 뭐 할 때에 야, 힘든 건 없니? 야, 너 그 괴롭히는 애들 없어? 병장이라도 조금 후임들이 야, 막 요즘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잖아 라고 하면서 농담을 하시다 보면 이게 조금씩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군생활하는 아들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냥 성인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이 성 관련된 문제는 이게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습니다. 성 관련된 내가 원해서 그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남자 여자 없고 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관찰하고 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당사자는 도움을 요청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빨리 이게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